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 Y 건강, 아 건강 질병을 늘 설명하시면서 여러분이 항상 프로그램을 장관 디톡스하고 TDR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거를 뭐냐면 그룹이나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지금 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파트너가 생기면 Y 건강, 아 건강 질병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장관 디톡스까지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맥경화, 이건 뭐 당뇨 이건 그냥 붙이면 된다니까요. 제 말 동의하신가요? 네. 이제 머리가 심플해지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요거는 노드맵이에요. 아건강 설명하고 교감신경, 그 다음에 장관 디톡스, TDR 시스템까지 이런 게 있고 고객님 어떤 노를 많이 하고 싶으면 항상 이렇게 끝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론, 모든 질병, 아건강 상태 로드맵의 순서대로 케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관 디톡스를 왜 먼저 해야 되는지 동의하신가요? 장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장관 디톡스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왜 장관 디톡스 먼저 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어요? 장이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 디톡스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항상 1번, 네가 질병이든 아건강이든 건강이든 장관 디톡스 무조건 필요하다. 근데 여기는 장의 리셉터를 복원시킬 수 있는 뭐가 들어있어요? 베이스 만나요. 네,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타 회사에서는 2% 부족한 것이 여러분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무기가. 동의하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사후관리 프로그램에서 9가지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은 조금 이따가 그 내장지방 할 때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드맵이 뭐예요? 건강, 아건강 질병을 설명하고 아건강 상태에 있는 분을 뭘로 연결하는 거예요? 장관 디톡스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DR 시스템 연결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연습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가 연습은 김태희 사장님 보고 김태희 사장님 순간순간 매주 수일만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요. 자, 손수 아건강 질병이 무슨 단계? 전 단계. 자, 잠깐 디톡스 멘트요.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소를 먹더라도 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다면, 항상 소화 흡수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장관 디톡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뭐 하고 있다? 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패키지 딱 보여주시면 돼요. 이번에 패키지 아직 안 나왔죠?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빠르다. 진짜 빠르네요, 이 팀은. 자, 그러면 뭐 넣었어요? 장관 디톡스 패키지에다가요? 네. 마이크로웨이지 유산균. 네. 기억나는 대로 마이크로웨이지 네. 유산균, 에이베라, 네. 스피리룰리나, 멀티비타민, 네, 밀크시스, 오메가3. 또 하나 있나요? 저희 안티스트레스 그게 들어가면 좋은데. 태연이. 네, 태안은 안 들어갔어요? 아, 그거는 좀 사서 그 장관 디톡스 할 때 그거는 좀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게 너무 많아. 지금 조정 조금 하려고. 네. 그렇게 해서 원래 가격이 6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걔를 50만 원에 주고. 오우, 빙고. 밀크시슬이 하나가 안 들어가고 3개로 준비를 할 거고. 네네네네. 그렇게 해야 효과가 확실히 나거든요. 네. 아, 이제 대박입니다. 어찌됐든. 자, 그리고 태안이는 그냥 뭐냐면 저기 하시면 돼요. 얼마 안 하잖아요. 네. 39,000원 하니까 하나 사. 그 잠깐 디톡스하고 태안이는 별도 주문하세요. 거기다 넣으시지 마시고. 왜냐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인 경우에는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 그렇진 않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항상 클로즈 멘트까지 연습을 우리 김태희 사장님이 시켜주시면 수요일마다 하시고요.
자, 동맥경화 유발용이 한 장만 넘겨보세요. 이제 지금 안 온 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날, 둘째 날, 오늘 끝까지 상중하 이제 초급, 중급, 고급 과정까지 지금 빨리 나가니까 지금 처음 오신 분이 붕 뜰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듣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 여러분, 콜레스테롤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김대사님 그 책을 한번 구매해가지고 환자혁명하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그 미국 의사가 쓴 건데 왜 여러분이 그걸 꼭 알아두셔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솔렉 제품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호르몬 밸런스 그 다음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책들을 기본서로 다른 거는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읽어버리면 웬만한 지식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네, 첫 번째가 환자혁명이에요. 네, 환자혁명. 제가 조한경이에요. 조한경 환자혁명. 네네. 한날 할 때 한. 네. 변호사님 사셨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호르몬 밸런스. 호르몬 밸런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요. 고객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 의사가 일본인 의사인데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르몬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하게 그 책을 상담하셔도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건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좀 강조해 놓은 책이 뭐냐면 환자혁명에 주로 비타민하고 콜레스테롤 위주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라는 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간, 신장, 피부, 치매가 오는지가 정확하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고 약 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를 보면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미네랄을 왜 먹어야 되는지 칼슘이 부족하면 몇 가지 질병이요? 147가지 질병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바꿔보면 뭐예요? 살아있는 의사는 거짓말을 아주 잘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를 믿지 말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책에서 의사가 그래요. 의사, 약사, 한의사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노벨상 그 수상 후보로 올라갔던 분이에요. 1991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연사 한 사람 3,000명을 해부를 해갖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너희들 비타민 미네랄 안 먹으면 사람들 다 죽어. 왜 너희들은 못 먹게 하는 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을 처방하면서도 종합 비타민제 먹으라는 게 하버드 의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도 이제 제약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이 만성 비염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수술하면 나서야 돼요? 안 나서야 돼요? 나서야 되겠죠. 근데 안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자연치유법을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체득하면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요인 세 가지를 배워볼게요. 하나는 콜레스테롤이고요. 하나는 TG, 중성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 맨 위에 보이신가요? 자, LDL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합성되나요? 간에서 합성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적어놨을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고 우리 몸에서 뭐 된다고요? 세포막, 호르몬, 단집산의 재료로 쓰여집니다. 콜레스테롤은 어디에서 합성된다고요? 간에서 합성되고 우리 몸에서 단집산 우리 몸에서 세포막
다음에 호르몬, 담즙산의 재료로 쓰여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에서 합성되고 우리 몸에서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의 재료로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어디서 합성한다는 거예요? 간에서. 일부 음식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소고기라든가 그다음에 새우를 많이 먹으면 간에서 적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뭘 만들어내는 원료냐면 세포막을 만들어내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뭐예요? 담즙산의 원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어서 못 만들어 버리게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코큐텐이라는 곳이 만드는 곳이 똑같대요. 적어놓으세요. 코엔자임 큐텐. 뭘 만드는 거라고 똑같다고요? 코큐텐.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곳하고 코엔자임 큐텐, 코큐텐을 합성하는 장소가 같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 코엔자임 큐텐이라는 항산화 효소가 합성이 안 되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산소하고 포도당을 못 태워주니까 당뇨로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근육에서 힘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늘 만성 피로하게 돼요. 그 다음에 뇌에서는 또 무슨 말이냐면 코엔자임 큐텐이 부족하게 되면 뇌 쪽에서는 치매라든가 파킨슨의 원인이 되고 간에서는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뭐의 원인이 된다고요? 모든 질병의 원인. 세포막이 복구가 안 되니까 세포막이 얇아지겠죠? 제 말 들리세요? 네. 그러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하기 어때요? 쉬워져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 말 들리신가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약 먹는 것보다는 뭘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자 이 말이에요. 항산화제.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시면 활성산소 보이시죠? O2-라고 보이신가요? 이것들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하고 만나면 과산화 지질이 생겨요. 그 뒤에 보이시죠? 산화, L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과산화 지질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에 달라붙게 돼 있나요? 혈관 벽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무슨 경화? 동맥경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줄여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항산화라 그랬죠. 그래서 항산화제 복용이 중요하다. 결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무슨 복용이 중요하다? 항산화제 복용이 중요하다라고 적어놓으세요. 활성산소를 가위표를 치고 활성산소를 이렇게 가위표 쳤다는 말은 뭐예요? 활성산소가 뭘 공격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뭐가 안 생겨요? 기름 찌꺼기, 혈전 찌꺼기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산화 콜레스테롤하고 과산화 지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혈관벽에 이런 게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그럼 동맥경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부지런히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마이크로 H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중에는요. 뭐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마이크로 H. 자, 그거 하나만 먹어도 도움이 된다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O2-를 슈퍼옥사이드라는 활성산소입니다. 이게 SOD라는 항산화 효소 2에서 중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H2O2 이거는 과산화수소. 영어로 하면 이게 뭐죠? 누가 좀 찾아보세요. 과산화수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작동을 하냐면 카탈라제하고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항산화 효소에 의해서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OH라는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생겨요. 이게 우리 몸의 세포를 보면 세포막도 공격하지만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막, 핵 안에 들어있는 핵산, DNA하고 RNA라는 이런 유전자 물질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OH를 무슨 산소라고 그러냐면 독성 산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독성 산소. 그래서 OH를 하이드록시 레디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이드록시 레디칼. 네, 꼭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소를 수소수 생성기하고 수소수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성 산소를 없애는 게 뭐냐면 바로
수소수예요. 먹는 수소수. 그 다음에 또 뭘 없애? 먹는 거로는 뭐예요? 식품으로는 마이크로 H. 마이크로 H.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SOD야 아니 슈퍼옥사이드하고 과산화수소까지는 비타민 C, 그 마이크로 H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단위의 비타민 C 있죠. 그게 전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이 슈퍼옥사이드 O2-하고 과산화수소 이거 다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이 하이드록시 레디칼은 뭘로 없앨 수밖에 없냐면 수소수하고 수소가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하면 봐보세요. OH는 O가 뭐예요? 산소죠. H가 뭐예요? 수소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H 안에 붙어있는 수소가 A하고 만나면 H2O로 뭘로 바뀌어버려요? 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 마이크로 H 먹으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술에다가 넣으면 안 취해요. 안 취해요. 다 해독을 해버려요. 속된 말로 무슨 통치야? 만병통치약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죠. 우리끼리 이야기. 우리 가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마이크로 H가 왜 좋은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크로 H를 충분히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 수치가 뚝 떨어지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술을 먹어도 취하지가 않아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으셔야 됩니다. 네, 식곤증도 바로 줄어들죠. 왜냐면 활성산소 수치 확 급격히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이크로 H 갖고 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드시는 분 아까 윤재란 사장님하고 몇 분밖에 안 보이시던데 그럴 수 있는데. 드셨어요? 네, 지금이라도 드세요. 빼가지고 얼른. 마이크로 H랑 저기랑 다 드세요. 있는 거를. 네. 드셔야 피곤이 줄어들어요. 네. 앞에 있으니까 뺏어 먹기도 좋네요. 네. 왜 제가 자꾸 드시라고 그러냐면 공부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틀어져요. 뇌의 활성산소 수치가 엄청 증가해요. 그래서 드시라는 거예요. 나는 있어. 자, 다시 동맥경화로 넘어갑시다. 자, 콜레스테롤 뭐예요? 그랬어요? 콜레스테롤은 어디에서 합성되고요? 간에서 합성되고 우리 몸에서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의 재료로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고객한테 원리적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집에 혹시 옛날에 그 뭐죠? 보일러 떼보신 분 있죠? 기름 보일러. 그럼 기름 보일러 떼면 기름차가 와요, 안 와요? 오죠? 와가지고 어디다가 기름을 넣어요? 네, 여기 기름통에다가 열고 여기다가 기름을 넣죠.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지단백이 이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각 세포가 사인을 보내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세포막이 얇아져가지고 힘들어. 막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인증이네. 세포 간에 소통을 한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나한테 좀 와가지고 기름 좀 넣어줘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안에가 뭐가 들었냐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세포막이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기름을 어디다 넣어줘요? 세포막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콜레스테롤은 우리 목에서 뭘 만든다고요? 세포막을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네 세포가 콜레스테롤 부족해. 뭐에 걸릴까요? 벌써 치매로 가요? 아건강 상태에서는 뭐예요? 기억력 감퇴가 오겠죠. 그러다가 자꾸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이게 깊어지면 뭐가 돼요? 이제 경증, 나중에 이제 치매로 가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모든 질병이 온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간 세포에서 콜레스테롤 부족해갖고 이게 간이 흐물흐물해요. 그러면 간의 주된 기능이 뭐예요? 해독 기능. 간에서 해독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완전 그 간이 맛이 가면 다 맛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독을 못하니까 신장 막히고, 신장이 막히니까 우리 몸에 독소가 증가해서 팩 죽거든. 이제 원리적으로 들리시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콜레스테롤 죽이는 약을 먹으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왜 높아져요? 우리 세포가 염증이 돼가지고 많이 탈락됐어. 부족하니까 많이 만들으라고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제약에서 하고 짜고 고스톱을 친 게 이게 이제 환자혁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약이 뭐예요? 콜레스테롤 저하제. 1년에 1200조가 팔려요. 몇 조가 팔린다고요? 1200조. 그러니까 병원 약국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많이 처방할까요, 안 할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걸 고발한 책이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할 책하고 환자혁명이에요. 의사가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고발한 게 아니라. 저는 알고 있는데 말하면 잡혀가요.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한 번은 강남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이춘수님 출두하십시오. 갔어. 강의 중에 콜레스테롤 약 먹지 말라 그랬대, 내가. 내가 언제 먹지 말아야겠냐고. 책에서 그랬다 그랬. 조합교 내가 그 책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뻔하니까. 경찰서에서 오라간 거는 뻔해요. 이거 녹음했다가 뭐냐면 딱 그 부분만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보면 18화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신고한 거거든요. 딱 갔더니 그거야. 딱 보여주면서 보셨죠? 네, 가세요. 그 뒤부터는 이제 뭐냐면 잘 전화가 안 오는데, 여러분이 딱 이거를 잘못 말하면 여러분도 뭐가 돼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 먹지 마라 이렇게 가서 본인이 말했어. 무슨 위반? 의료법 위반. 이해되셨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책을 보여주면서 판단은 누가 해라? 본인이 해라. 그래서 여러분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미국에 보니까 상하원 의원당 2.5명의 로비스트가, 제약회사 로비스트가 거기 딱 그 책이 나온 거예요. 환자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10억 주면 1억만, 나 10억 받았어. 10%만 세금 냈고 나머지 9억은 써도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 제약회사 편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약을 잘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약회사는 다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약의 찌꺼기가 뭐예요? 석유 정제 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유회사는 이 남은 거를 전부 다 뭘 만들어요? 약을 만들죠. 그러니까 제약회사 가지고 있는 데가 다 어디예요? 정유공장이라니까. 그러면 정유공장은 어디에 제일 많아요? 미국, 사우디, 또 뭐예요? 큰 나라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권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바마가 뒤집어 엎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제 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전달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네, 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를 아십니까? 이때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하세요. 여기 길거리 나가보세요. 강남 가면 꼭 저를 붙들으세요.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 있잖아요. 증산도인가요? 계속 여러분 끌려가는데 결론에 덕을 좀 업을 쌓아야 되죠. 제사를 좀 큰 거를 지내면 업이 없어진다고.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솔렉 사업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뭘 가지고 하자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자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꼭 알려야 되니까. 뭘 알리는 거예요? 아건강일 때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뭘로 간다? 질병으로 간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업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이것만 잡숴봐. 된장사 있잖아요. 나서 먹어봐. 내 친구 나섰대. 다 이러겠지. 그냥 방 강제로 가가지고
솔직히 그랬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 식품 그렇게 안 팔았어요? 아니 반강제는 아니지만. 관광대로 그냥 오야 이게 좋대 가네 이렇게 팔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악건강은 아니죠.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서 고급스럽게 먹이면 되는데 이것만 잘 싸봐 하지 말자고요. 동의하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어디에서 합성되고 간에서 합성되고 우리 몸에서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의 재료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TG에다가 중성지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중성지방. 아래 TG 보이죠? 어떤 분은 그랜저라고 적었다고 저한테 혼났어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게 TG래. 그때 옛날 거잖아요. 자, 중성지방은 지방산 세 분자하고 글리세롤 한 분자가 붙어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TG라고 합니다. TG. 트리글리세라이드. 트리글리가 뭔지 알겠죠? 트리가 지방산 3개. 그 다음에 글리세라이드가 붙어있는 것이 뭐냐면 중성지방이다. 그 모습을 좀 리얼하게 그려놓은 게 여러분 한 2장, 3장 3장, 4장 정도 넘겨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음식물이 이거 있죠? 강의안 보시면 정상적인 지방세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음식물이 중성지방이 되어 몸속을 돌아다니다. 이거 보이실 거예요. 보이신가요? 자, 여기 음식물 보세요. 자, 고기가 맛있게 보이죠?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이 있네. 여기. 네, 다 찾으셨죠? 자, 그 고기 그려진 그림 보세요. 여기. 자, 아래는, 처음부터 봅시다. 아래는 시작. 아래는 중성지방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질을 포함한 음식뿐만 아니라 당질 탄수화물도 체내의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이 두 영양소가 중성지방을 합성하는 과정에 그림에 큰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 고기나 버터, 지질을 많이 먹으면 위 소장 대장에서 자 그거를 지방을 뭘로 분해시키냐면 적으세요. 지방 이꼬루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를 시킵니다. 뭘로 분해시킨다고요? 지방산, 글리세롤. 네,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자, 기름기 중성지방 지방 형태로 된 거는 뭘로 분해시킨다고요?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네. 자, 소장에서 흡수될 때는 암죽간이라는 걸 통해서 흡수가 돼요. 암죽간. 그냥 전문 용어로는 암죽간이고요. 그냥 우리 쉬운 용어로는 림프관입니다. 림프관. 무슨 관이요? 림프관. 자, 소장 위에서 음식물이 고기가 12장으로 넘어가면 이 췌장에서는 리파아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리파아제. 그리고 담낭. 여러분 간 아래쪽에 담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담즙산이 분비가 돼요. 뭐가 분비된다고요? 담즙산.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 분해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즙산이에요. 자, 그래서 담낭에서는 담즙산, 췌장에서는 뭐예요? 리파아제. 지방을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거기까지 머리에 딱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장 상부에서는 무슨 간? 암죽간이라는 림프관을 통해서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 흡수가 된 다음에는 바로 또 달라붙어요. 잠깐 떨어져 있다가 딴딴따단 하고 들어가서는 다시 달라붙어요. 그게 보세요. 그림 보시면 동그란 거 3개에다 배 하나 그려져 있죠. 동그란 거 3개가 뭘까요? 중성지방. 배는 뭘까요? 글리세롤. 그래서 무슨 세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네, 트리글리세라이드. 3개의 지방산하고 1개의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방산 3개, 네, 글리세롤 한 분자. 배 모양으로 돼 있죠. 둥그런 거 3개가 지방산 3개 붙어 있는 거고 이거요. 네, 혈관 보이시죠? 혈관에. 네, 지방산 3개. 그 다음에 배는 뭐예요? 글리세롤. 네. 동그란 거는 지방산. 네. 그다음 배는 글리세롤. 요런 형태로 다닌다고요. 어디를요?
혈관을. 자, 그래서 이게 에너지원 그 밑에 보면 분해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나와 있죠. 기초대사나 밑줄 보세요. 일상생활 속 활동에 무엇으로 사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남는 거는 어디로 저장해요? 지방세포에 뭘로 저장한다? 중성지방. 거기 보이시죠?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유리지방산은 지방세포에다 내버려 치세요. 지방세포에 뭘로? 중성지방으로 저장된다. 네, 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어요. 갑자기 영어로 들리고 소련말로 들리신 분은 미국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밥하고 면류 이런 거를 자, 밥 있죠? 밥은 쌀이나 현미 이런 거는 복합탄수화물이라 그래요. 무슨 탄수화물이요? 복합탄수화물. 왜 복합탄수화물이라 그러냐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1차적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를 해야 되니까 단계를 거치니까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포도당 형태로 단순당 형태로 만든 거를 뭐라 그러냐면 면, 빵 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위 소장에서 소화 흡수 거기 보이시죠? 그러면 이 포도당이 바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간으로 가요. 간에서 뭐하고 만나요? 거기 보이시죠? 파란 거. 간에서는 시작. 간에서는 유리지방산과 포도당이 합성되어 중성지방이 된다. 거기 보니까 이제 포도당이 유리지방산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기초대사나 일상생활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저장돼요? 지방세포에 무슨 지방으로? 중성지방으로 저장된다. 여기 중성지방으로 저장된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남는 구조는 전부 다 무슨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 갈 때 반드시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남는 게 다 뭘로 저장이 돼요?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지방세포가 커지면 이제 뭐죠? 복부비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장지방이라고 그러고 피부 아래 저장된 무슨 지방이라고 그래요? 피하지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지방세포는 두 가지가 있죠. 피부 아래에 있고 소장하고 내장 사이에 있고 그래서 피하지방, 내장지방 그렇게 불린다.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이제 원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왜 늘어나는지가 다시 앞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급, 중급, 고급 과정까지 말을 다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첫 번째, 두 번째 안 들으신 분들은 제대로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정리합니다. TG, 중성지방에다가 뭘 적으냐면 중성지방은 뭐라고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한 분자로 되어 있는 것이 뭐다? 중성지방이다. 그렇게 되시고요.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기름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놓으세요.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은 우리 몸에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도 기름이에요? 아니에요? 기름이에요. 근데 그건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을 만드는 구조 지질이에요. 구조. 내 몸의 구조를 만드는 지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분명하게 다릅니다. 두 개가.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콜레스테롤을 읽으면서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고 뭐예요? 우리 몸에서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즉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는 뭐냐면 지질로 쓰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좀 더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G. 자, 중성지방은 구조가 뭐 어떻게 생겼다고요? 지방산 3분자, 글리세롤 1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지는 지질입니다. 기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전 모르면요. 아까 뒤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중성지방이
형성돼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까지 넘어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걸 안 배우셨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뭐냐면 상중하로 다 들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거기까지 두 개를 설명하고 이제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130 동그라미 치세요. 130mg per 이하. 130 아니 그거 LDL 있죠. LDL에 130 보이시죠? 130 이하 밑줄씩 동그라미 130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하는 밑줄. 네, 그 다음에 160 동그라미 치시고 이상 밑줄. 그 다음에 그 아래 TG 150 동그라미 치시고 이하는 밑줄. 200 동그라미 치시고 이상은 밑줄. 자 이제 말을 연결하는 걸 해볼게요.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고 우리 몸에서 세포막 호르몬 담즙살의 재료로 쓰여지는 구조지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자 이제 잘 보세요. 현대의학에서는 이 말이 또 들어가야 돼요. 전환 문구예요. 현대의학에서는 피검사를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현대의학에서는 무슨 검사요? 피검사를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130 이하가 정상이고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이렇게 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피검사를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하면 정상이고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으로 판단하고 뭘 처방한다고요? 판단한다보다 진단이에요. 오늘 쓰면 진단하고 뭘 처방한다고요? 약을 처방합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시작. 현대의학에서는 피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130 이하는 정상, 160 이상은 고지혈증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뭘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피검사를 통해서 중성지방을 150 이하는 정상, 100,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요거는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정상하고 고지혈증하고. 맞습니다. 비정상하고. 자, 비정상은 뭐라 그래야 되죠? 고지혈증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의 비정상은 뭐예요? 160 이상. 그 다음에 중성지방의 비정상은 200 이상. 그래서 고지혈증 판단하는 기준을 꼭 외우세요. 자, 콜레스테롤은 몇 이상? 160. 중성지방은 200 이상. 그럼 여기에서도 건강, 아건강, 그 다음에 질병 3개가 나오죠. 자, 콜레스테롤의 건강은 뭐예요? 130 이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의 아건강은 130 이상, 160 이하. 제발 지금 소리만 안 해요. 한국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질병은 160 이상. 자, 그 다음에 TG, 중성지방 볼까요? 자, 중성지방의 TG의 건강 상태는 150 이하. 아건강 상태는 150 이상, 200 이하. 그 다음에 질병의 상태는 200 이상. 이 세 가지를 고객한테 이렇게 건강, 아건강, 질병 상태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것들이 어디에 달라붙을까봐. 혈관벽에.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활성산소. 프리레디칼. 프리레디칼.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달라붙을까봐 뭐 하는 거라고요?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무슨 수치를 줄여줘야 돼요? 활성산소 수치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처방해야 돼요? 마이크로 H, 수소수, 또 스피린이나 뭐 이런 것도 항산화제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메가3도 뭐예요? 항산화제. 자,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그러면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는 이유가 뭘 줄이기 위해서 처방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처방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작용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오메가3가 그 역할을 해요. 뭐가 한다고요? 오메가3. 그러니까 동맥경화 예방하려면 오메가3하고 마이크로 H는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여기 한 가지 추가하면 뭐냐면 스피린입니다.
꼭 드시면 활성산소 수치를 급격히 줄여주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메가3. 밑에 보이시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뭘 높여준다? HDL을 높여준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제는 뭘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먹는 수소수하고 마시는 수소수하고 먹는 마이크로 H 두 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스피루리나. 그렇게 드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멀티비타민 아니냐? 멀티비타민도 똑같아요. 뭐 드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과산화 콜레스테롤하고 LDL, 과산화 지질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안 늘어난다. 그럼 뭘 예방할 수 있다?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제 말 들리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솔루션까지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호모시스테인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음식물 찌꺼기라고 적어놓으세요. 음식물 찌꺼기. 자, 비유적 설명은 뭐냐면 여러분 쌀을 씻으면 무슨 뜬물이 나온다? 쌀뜨물이 나온다. 이런 찌꺼기가 우리 몸에서 자,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이죠. 어떻게 보면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메티오닌의 찌꺼기. 우리 몸에서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구조를 이루는 걸로 사용되면서 중간에 반드시 뭐가 생겨난다는 거야? 호모시스테인이 늘어난다는 거야. 자, 밑에 메티오닌이 1번 적어놓으세요. 설명할 때 메티오닌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할 때 1번은 죄송합니다. 호모시스테인 1번으로 설명하고 1번 늘어나는 이유가 2번 메티오닌, 그 다음에 줄이는 방법은 3번이 시스테인, 4번이 다시 메티오닌 이렇게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다시 호모시스테인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환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설명해 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뭐예요? 음식물 찌꺼기.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음식물 찌꺼기인데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메티오닌이 뭐하는 중에요? 대사,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메티오닌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또는 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다 음식물 찌꺼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농도가 증가하면 뭐로 간다? 동맥경화를 한다는 걸 현대의학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비타민 B6를 드시면 시스테인으로 대사가 일어나고 이거를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B9하고 B12를 드시면 메티온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B6, B9, B12가 들어있는 뭐예요? 스피루리나나 멀티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그럼 같이 설명해 볼까요? 자, 고객님, 호모시스테인은 뭐예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한 종류이다라고 종류입니다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농도가 증가하면 뭘로 간다고요? 동맥경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비타민 B6를 드시면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대사시켜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 B9, B12가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을 드시면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온으로 다시 환원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줄어듭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고객님,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뭐예요? 비타민 B6, B9, B12를 드시면 뭘 예방할 수 있다?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풀어 설명한 거예요. 근데 고객한테 쉽게 설명하세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늘어나면 뭐에 걸린다? 동맥경화 걸린다. 이걸 줄여줄 수 있는 게 뭐다? 비타민 B6, B9, B12다. 그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먹든지 꼭 먹든지. 먹는 거는 정상적으로 먹는 거예요. 꼭 먹는 거는 메가로 먹는 거예요. 2배로. 이해되셨죠? 그럼 뭐가 줄어든다? 호모시스테인. 뭘 예방할 수 있다? 동맥경화.
그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포큐텐 설명인데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포의 미토콘드리아의 주변에 존재하는 항산화에서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그 밑에 2라고 적으세요. 2.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주는 산소와 포도당을 태워주는 무슨 역할을 한다? 촉매제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 항산화 효소의 특징 기억나세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결론 뭐예요? 줄어든 만큼 뭘 늘려줘야 돼요? 항산화 영양소를 늘려줘야 돼요. 자, 근데 코엔자임 Q10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스피루리나에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스피루리나. 예. 모든 영양소가 다 스피루리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피루리나를 우주인의 식품,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피루리나 그때 김필사님 만드셨어요? 아직 안 만드셨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정리한 네. 그러니까요. 그래. 거기에 있는 걸 좀 요약해가지고 여기다 추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그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그 뉴스킨 건 하나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노식품으로 나노로 해가지고 종합 비타민 영양제 시장을 뚫은 회사가 뉴스킨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식물 농축물은 더블 X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발전된 거기 때문에 남의 회사 것도 좀 아는 게 도움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왜 이거를 뉴스킨 걸 넣어놨어요? 저한테 그러길래 이게 기준선을 알아야 설명할 수 있잖아요. 뉴스킨은 이렇고 우리는 이렇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못 하십니다. 제 말 들리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볼까요? 비타민 B12 시작. 비타민 B12는 조혈 기능 및 신경세포의 절연체 역할을 한다. 미엘린 이꼬르 신경수초라고 적어 놓으라 그랬죠? 신경수초. 여기 미엘린. 신경수초란 말은 뭐냐면 신경세포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겉옷. 있는 겉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뭐라고요? 신경세포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신경수초, 미엘린이라는 말은 신경수초하고 같은 말이고 쉽게 설명하면 신경세포의 옷이에요. 수초가. 수초. 신경수초라고 했잖아요. 신경세포의 옷을 줄이면 신경수초가 되고 그걸 더 줄이면 미엘린이라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신경수초의 옷, 신경수초의 옷, 신경세포의 옷 6자를 4자로 줄이면 신경수초, 3자로 줄이면 미엘린. 네. 신경수초는 한국말, 미엘린은 미국말.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절연체 역할을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전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걸 절연체라고 그러죠? 네? 네, 전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걸 절연체라고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경세포끼리 잘 통하려고 하면 옷이 필요하겠죠. 신경세포가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면 신경세포가 어때요? 뇌에서 명령을 해도 잘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연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비타민 B12를 먹었을 때 뭐냐면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전이라는 집이 있는데 이 한전에서는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각 집으로 뭘 보내주냐면 네, 전선을 통해서 뭘 보내줘요? 전기를 보내주죠. 자, 한전의 주 목적은 전기를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선을 안에는 구리로 만들어 놓고 바깥에는 옷을 피복이라는 옷을 입혀요. 그래서 구리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신경세포라고 표현할 수 있고 피복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신경수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미엘린, 네, 다른 말로 하면 신경세포의 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여기서 100%를 보내도 이게 뭐냐면 벗겨지게 되면
50%밖에 진부로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명령을 했는데 잘 안 들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딱 가고 사장 내 명령에서 우리 검정옷 입은 사람 한 대 때리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딱 가서 때리려고 그러는데 딱 멈추는 거예요. 때리라고 그러는데 딱 멈춰. 왜 멈췄을까요? 전달이 잘 안 돼. 뭐 때문에? 피복이 벗겨진 거야. 신경 수초가 안 만들어. 보통 네 손 계속 명령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언제 듣냐면요. 뇌가 강력한 스파크를 일으키면 딱 신경세포끼리 딱 달라붙었고 명령을 해요. 때리라니까! 한 대 때리라니까! 오늘 팍 하고 때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앞에 있으셔가지고 고생하시네요. 우리 그러잖아요. 집에서 애들한테 조용히 하고 저기 하고 청소하고 집에서 숙제 다 읽고 이 싸우라고 네 하고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게임하고 있고 난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거 하면서 문만 가잖아요. 부모님 이게 높아지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을 때 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어때요? 성질을 팍 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따라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따라서 시작. 따라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불면증, 짜증, 두통. 원래는 짜증부터 오는데 짜증, 두통, 우울증, 불면증 이렇게 오는 거예요. 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하고 달라요. 진짜요? 공황장애는 뭐예요? 정신질환이고 공황장애는 길치를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공항 가면 길 잊어먹는 사람 있잖아요. 공항. 뭔 말인지 아세요? 공항. 항구할 때 항상 이거는 에어포트 공항이다 이 말이에요. 야, 몇 번 출근하면 맨날 잊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황장애를 그래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제 죽자고 달라지면 안 됩니다. 자, ADHD는 뭐예요? 주의력 결핍, 과민성 행동장애. 적어놓으세요. 주의력 결핍, 과민성 행동장애. 안 적어도 알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치매, 그 다음에 파킨슨, 뇌질환의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뭘 많이 드시면 도움이 돼요? 스피루리나, 멀티비타민, 그 다음에 당영양소 A베라를 꼭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핵막 유전자 손상이 안 돼야 되니까 뭐예요? 마이크로 H를 꼭 드셔야 됩니다. 자, 1번이 뭐예요? 스피루리나, 2번이 뭐예요? 멀티비타민, 3번이 뭐예요? 마이크로 H, 4번이 뭐예요? A베라. 뭐 이런 순서. 여유가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드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먹어 하면은 싸움 나니까. 아셨죠?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선택은 네가 해라. 네. 자, 그 다음에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 읽어볼까요? pH 시작. pH 농도가 7.4 이하가 되면 혈액이 산성화된다. 산성화 위에다가 피가 걸쭉해지고 뭐예요? 탁해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산성화됐다라고 합니다. 피가 걸쭉해지고 뭐한 상태? 탁해진 상태. 네, 피가 걸쭉해지고 탁해진 상태. 자, 그러면 시작. 그러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가 혈액 안으로 들어와 중화시켜 pH 농도를 7.4로 복원시키게 된다. 자, 칼슘이 이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알칼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면은 약알칼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피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뼈에서 칼슘을 빼서 쓰는 호르몬의 이름이 있어요. 파라갖고 온다고 해서 파라토르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파라토르몬. 자, 여기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뼈 중에 제일 좋은 뼈는 감자탕에 들어가 있는 등뼈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개들이 좋아하는 뼈는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개뼈같이 생겼어요. 통뼈. 이런 뼈를 뭐라 하면 따라서 합시다. 장골.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팔 있죠? 팔뼈도 장골이죠? 크죠? 그 다음에 여기 다리에 있는 고관절에 있는 뼈도 크죠? 이런 뼈를 장골이라고 해요. 자, 이런 뼈에다가 주로 칼슘, 마그네슘, 인 또는 이게 중간에 비어있는 걸 골수방이라 그러고 이렇게 허물과 액체를 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뼈에다가 칼슘을 왜 저장을 해놨을까요? 혈액이 탁해질 때 이걸 뺏어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그 죽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다 의사가 이제 나중에 왜 저거를 넣어놨을까? 여러분 우리 몸에 미네랄이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어디예요? 뼈하고 치아죠. 뼈에서 부족하면 이빨에서도 뺏었어요. 그러니까 충치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달달한 거 많이 먹으면 피가 걸쭉해지고 산성화되잖아요. 이걸 다시 알칼리로 바꾸려는 거를 혈액의 항상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바꾸려니까 산성을 뭘 넣어야 약알칼리가 돼요? 알칼리로서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미네랄 성분 중에 칼슘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를 뼈에 저장되어 있는 걸 칼슘으로 자꾸 빼다 쓰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이 안에도 다 혈관이 있어요. 내가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빼다 써요. 이 안쪽에도 다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뼈 안쪽에도. 자, 이렇게 빼다 쓴다는 표현을 쉽게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혈관으로 빼다 쓰면 이 호르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파라토르몬. 무슨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 자, 여러분 부갑상선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우리 여기 목 보세요. 목 앞에 붙어 있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고요. 목 뒤쪽에.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비처럼 생겼다 그러면 뒤쪽에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온다고 해서 D, 후면이라 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토르몬?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여기서 비벼가지고 자 제발 우리 칼슘 좀 팔아줘 해갖고 팔아가지고 혈액안으로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팔아서. 아, 네, 쉽지. 네. 농담인데 잘하면 아재개가 안 통하네요. 이해되셨어요? 네. 뼈에서 이제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혈액은 무슨 상태다? pH 농도가 7.4 이하가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막히면 뭐가 죽어요? 심장혈관 뇌가 막혀서 죽죠. 그러니까 7.4 이하로 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디서 빼서 갖고 와요? 뼈에서 빼온단 말이에요. 제 말 이제 들리죠? 비상사태가 나는 거예요. 7.4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7.4 이하로 떨어져요. 그럼 우리 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뼈에서 칼슘을 빼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 동맥경화에 다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칼슘을 스피루린이나 멀티비타민을 먹어서 여가 칼슘이 넘쳐나. 넘쳐나면 뼈에다 빨리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저장시키는 호르몬이 뭘까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뭐라고요? 칼시토닌. 칼 들고 설치는 호르몬이 뭐예요? 칼시토닌. 칼시토닌이에요. 칼슘을 가지고 건졌다라고 혈액에 둥둥 떠다니는 거 건졌어 하고 설치는 놈이 뭐예요? 칼시토닌. 이제 어디다 저장을 해요? 뼈에. 뼈에다가 토해내 놓은 거예요. 칼시토닌. 칼슘을 딱 먹어가지고 뼈에다 토해낸다니까. 무슨 토닌이요? 칼시토닌. 저건 아니죠. 하도 못 외우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꼭 이게 잘 안 외워진대요. 영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칼시토닌 칼 들고 설친 놈을 토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팔아 갖고 왔다 해서 파라토르몬. 부족하니까 팔아서 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칼슘의 이 양도 조절을 누가 하는 거예요? 결론은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갑상선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 갑질하다 한테 있죠. 갑질. 갑질 누가 갑질해?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갑상선이 부족하면 이게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올려주고 에너지 대사를 조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상선 함부로 떼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큰일 납니다. 갑질이 없어져요. 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자,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러분 혹시 갑부라고 들어보셨어요? 뭘 보고 갑부라 그래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갑부라 그러죠. 여기 있는 갑상선하고 우리 등 뒤쪽에 신장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걸 부신이라 그러거든요. 갑상선하고 부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조율을 해줘요. 혈당, 혈압, 염증 이런 걸 다 조율하기 때문에 특히 갑상선하고 부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더 깊이 배울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자, 중화시키게 된다, 보호시키게 된다까 했죠. 그렇게 되면 시작. 그렇게 되면 뼈는 골다공증 상태가 된다. 그러나 한번 피 속으로 나온 칼슘은 되돌아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붙어 뭐의 원인이 된다? 동맥경화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동맥경화의 원인. 그러니까 여러분 칼슘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뭘로 죽을 확률이 있어요? 네, 1번이 뭐냐면 골다공증, 뼈 부러져서 죽고요. 2번이 뭘로 죽어요? 동맥경화로 죽어요. 근데 3번은 당뇨로 죽어요.
칼슘 부족이에요. 그래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 안 한다는데 140, 자, 칼슘 부족하면 시작. 칼슘 부족하면 147가지 질병이 생긴다. 이거를 다 밝혀낸 의사가 이름이 뭐라고요? 닥터 월레. 책 제목이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걸 바꿔보세요, 명제를. 그러면 살아있는 의사는 거짓말을 아주 잘 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 의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맥경화 골다공증 안 걸리면 뭘 충분히 먹어야 돼요? 칼슘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스피루리나 이런 것이 뭐냐면 멀티비타민을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뭘 일으킨다?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이해되셨죠? 자, 세 가지 정리하시고, 자, 15분 쉬었다가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